잠깐 쉬었지만 예. 그건 어디로 갔죠 그럼? 뭐가 어디로 가요? 아니 방사능 낙진이 떨어졌잖아요. 예, 예. 체르노빌 주위에 이때 몇 킬로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된 거 아니에요. 체르노빌은 아직도 수습 중입니다. 저 갔다 왔는데요. 그 한국에 서울대 뭐 핵공학과 황모신이 씨가 콘크리트 부으면 되지 일본 뭐 하고 있냐 답답해 죽겠다 막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지금 저 상황에서 콘크리트 덩어리 밑에서 내린다고 봅시다. 그거 그대로 붙겠어요? 폭발합니다. 아니 그러면 체르노빌을話なんだけど、さっきの除染の話したんだけど、チェルノビルでは除染したその父どうしたんでしょうか。もうまだ、チェルノブイリ30キロ圏内はまだ立ち入り禁止区域で、そのままもうそのサイトにみんな置いてあります。 예, 뭐 체르노빌은 방향 30km 출입 제한 구역으로 하고 그대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후쿠시마 현에 어쨌든 원자로 주변 일대가 엄청나게 토양이 오염됐을 건데 그걸 놔둘 건지 끌어서 어디 모을 건지를 결정 안 했다는 거네 지금. 지금 끌어내는 거는 학교 교정, 그 학교 운동장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非常に30km以外では非常に汚染地域があるんだけど、そこの土を全部取るんですかとか言って、全部取って200キロまでとかたくさんそのチェルノブイリの汚染地帯は広がっていて、各地でやはり除染したりいろんなことはやっています。で、そこでもですね農業したい人とかたくさんいてですね、今一つやっているのは、菜の花を植えて、そしてその花から油を取る。でもちろん食べることはできないからバイオディーゼルに使う。そういうことが汚染地帯の農業として例えばやられています。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30km 전은 당연히 출입 제한 구역을 했고, 그리고 그 핫스포트 그러니까 특별히 고오염 지역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게 폭발하면서 바람 따라서 가다가 구름에 흡착돼가지고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질 때 집중적으로 오염된 지역이 있는데 뭐 200km, 100km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조사해서 부분적으로 강제 피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네들이 나는 죽어도 고향에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거기는 이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유채를 심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으로 이제 유채 기름을 짜는데 그거를 이제 기름 대신에 차량용 기름으로 사용하는. 바이오디젤. 그래서 농사용 유채는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겠습니다. 예, 체르노빌에 200km. 菜の花がだから放射能も一緒に吸い込んでしまいますが、油は取れる。だから人間は食べないけど、そのバイオディーゼル車に使うということ。ただその油を絞り取った残りの菜の花は放射性廃棄物。 그런데 그 유채 씨앗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그 참기름 찌꺼기처럼 그 찌꺼기는 방사능 폐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별히 처분해야 됩니다. 그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 뭐 출입 금지 지역을 정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20km까지 정해놨고요. 네. 그럼 사람이 앞으로는 거기 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예. 그런데도 100명 정도는 있죠. 예. 20km圏内で100人ぐらいは拒否して住んでるんですよ。もうそうですね、もうちょっといるかもしれない。それに、チェルノブイリの例だとやはりお年寄りとかは長い避難生活に耐えられなくて、もう自分がもうすぐ死ぬんだから別に放射能あるところでもいいからと言って帰ってしまう。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군인들이 강제로 다 퇴거를 시켰습니다. 남김없이. 그런데 그 노인네들이 나는 이제 이만큼 살았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못 살겠다. 농사 짓고 살다가 넓은 데서 살다가 아파트 그 좁아서 답답해서 못 살겠다 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본도 그 강제 퇴거긴 하지만 끝까지 거부할 때 그때 데리고 나갈 방법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없다고. ただ日本政府が非常にその避難している人たちを騙しています。というのは、要するに仮の住まいで何年か過ぎれば帰れるというイメージで
避難を行わせている。でも私たちはもう最低20キロ圏はもう帰れないと思います。 제가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순진한 건지 바본지 좀 제대로 현실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피난민들이 주로 노인네들이 그러는데요. 그런 그 순진함이랄까 그냥 정부가 말하는 거 기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일단 피난시켜서 가설주택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모자라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가설주택에서 임시주택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저 20km 구역 안에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다시 고향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말은 안 하지만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체르노빌 경우에서 보지만 가서 살 수 없거든요. 사실은 아까 지도에도 나오지만 20km뿐만이 아니고 40km 넘어가는 지역까지도 심각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현 전체에서 볼 때 75%가 이미 연간 비폭설량 20mm 넘어가는 곳이 75%입니다. 그래서 75%의 학교를 다 폐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0mm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경 없는 의사에서 계산은 뭐냐면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기준치가 뭐냐면 시간당 0.6 마이크로 시버트예요. 그러면 그거 곱하기 24시간이죠. 곱하기 365 하면 33mm까지 올라갑니다. 0.6 마이크로 시버트 per hour만 유지하더라도 이게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차별 없이 그 기준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멀쩡한 나라냐고. 한국은 어떻게 했어요? 한국 사고 나면 이 부산 사람들 어디로 갈 겁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체르노빌도 마찬가지예요. 체르노빌도 지금 피난해야 되는데 피난 못 시키는 사람들이 600만 명. 로카시무라 그 위치가 어느 현입니까? 아오모리 현. 본슈의 본전의 맨 끝부분에 도끼자루처럼 있어요. 시간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 한 분만 그래도 하시면 한번 마지막 질문자님.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걱정은 많이 되는데 뭐 배부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독일이나 노르웨이 기상청에서 방사능 유지역이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수입되는 그 어떤 뭐 어류라든지 걱정이 되는데 어떤 걸 우리가 좀 조심할 수 있을지 마스크 이야기를 아까 나왔는데 今日本ではないだけど韓国の場合はどういうことに注意すべきでしょうか。福島事故。福島の事故ですね、基本的に全部太平洋側に放射能いたのはご存知だと思います。だから日本でもまあ汚染が高いところありますが、それでも幸いだった。ほとんどは太平洋に行ってしまっているんです。%で言えば9割? 뭐そのくらいちょっ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폭발해서 나온 방사능 물질은 대충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90% 정도가 태평양 쪽으로 갔습니다. 10% 정도가 이렇게 왔는데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4개에서 나온 것이 체르노빌 1개에서 나온 것이 10분의 1 정도입니다. 도대체 원자로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들어있냐는 거죠. チェルノブイリは陸地の真ん中にあったので、どこに行っても人の上に放射能が降った。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내륙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가 없기 때문에 내륙에 어딘가에 다 퍼졌죠. 그리고 높이 올라가서 전 세계로 그냥 북반구 다 덮었죠. 저도 와다시가 이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이나 큐슈 같은 경우에는 체르노빌 때 방사능 수치가 지금 후쿠오카 사고 때보다 더 높습니다. 도쿄는 지금이 높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막 끼어드는데요. 체르노빌 때 나온 전체 방사능 양의 약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나왔습니다. 4개 다 합해서. 그런데도 이 지구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도대체 원자로 안에 들어있는 방사능 양이 얼마인지 여러분 에너지 정리도 검색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원자로 내 주요 방사능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단위가 이번에도 그렇죠. 이 후쿠시마에서 나온 그 방사능 총량이 33에서 65 경 테라베크렐입니다. 경이면은 조의 몇 배인가요? 단위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체르노빌 때는 그 10배가 나왔어요. 근데 체르노빌 때 우리는 전두환 시절에 아시안 게임 도제를 통제해서 우리는 잘 몰랐었죠. 맞습니다. 포샤노로 리뷰를 할 수 있으니까.
だから、福島の事故でだから事故がまだ続いていることが一つ終わっていないですね。だからまだどうなるか分かりません。もっと放射能が出るかもしれないし、その時に風の方向が西に向くかもしれない。そういうことは基本的に、気をつけ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 아까도 계속 나오지만 아직도 사고는 진행 중이고 또 바람이 서쪽으로 한국으로 불 수도 있습니다. 그때 でやはり私は基本的に放射能を取らないように、特に小さい子どもたち、20歳より下の人たちっていうのはなるべく避けて行くべきだと思っています。どうやって避ける？だからその避ける方法はもうそれは、韓国でももっと測定してもらうとかですね。それ個人レベルでだからそれは韓国の魚を測定してもらうとか国に対して、それからはっきりそういう汚染されて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るルートから物を買うとか、そういう方法しかない。 그래서 그 바람 방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1호기 같은 경우에 엄청 심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전될지 모릅니다. 지금 사고 평가 척도를 어떻게 다시 갱신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데요. 만약에 한국 쪽으로 불어서 이쪽으로 올 경우에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정부 쪽에다가 일단 어획하는 그 생선들의 방사능 개측을 하도록 요구하고, 그리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방사능 검역을 샘플링하지 말고 모든 걸 검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日本では 특히 그 20살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음식 먹일 때 조심. 有機栽培の方が放射能の影響を受けてしまっていて、事故のすぐ後にですね、本当に有機農業をやっている農業者が自殺してしまうという事故があります。 발전소에서 몇십 킬로 떨어지는 지역의 사람이었는데요. 그 양반은 30년 전부터 유기농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하를 앞두고 있었는데 출하 정지가 됐어요. 이미 그 사람은 발전소가 터질 때 절망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그냥 있었을 텐데 출하 정지를 당장 당하고 보니까 이미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30년 동안 갖고 온 자기 땅 유기농을 하면서 그 미생물에 건강한 미생물들이 있는 그 땅을 방사능이 오염되면서 더 이상 살 여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랬죠. 흑발전소가 우리 아버지 죽였다. で今韓国多分370億輸入の単位で切っていると思いますけど、皆さんには汚染されたものを拒否する権利があると思います。 우리 한국 정부가 수입 식품의 그 기준치를 370 베크렐인가요? 저도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370 베크렐로 아마 정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치가 좋느냐? 그 수치를 최대한 내리도록. 지금 수입이 얼마예요? 수입식품. 네, 식품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걸 요구해야 되는 거죠. 더 내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체르노빌,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한국은 방사능 검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염된 분이 우리나라로 오기도 했는데 일본은 370 베크렐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생협에서는 37 베크렐로 정했습니다. 단위가 하나 다르죠. 그런데 원자력 자료 정보실에서는 10 베크렐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지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절망감. 그리고 그거 10 베크렐로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 일본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일본 정부가 500 베크렐로 올렸습니다. 수입할 때는 370 베크렐로 했는데 그것도 높다고 비난당했는데 지금 일본이 500 베크렐로 올렸습니다. 어제 도쿄 아래쪽에 있는 가나가와 현 차익도 지금 출하 정지했습니다.